정말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에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8일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으로 빠르게 진입한 이 승용차 중심을 잃더니요.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인도로 이렇게 돌진을 합니다. 그곳을 지나던 이 초등학생 4명이요. 그대로 차에 치이게 되는데요. 세상에. 놀란 시민들이 급하게 달려가 보지만 사고로 인해서 초등생 3명이 크게 다치고 9살 여자 어린이 1명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요, 저 영상을 한 번 본 다음에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심장이 막 격하게 뛰실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횡단보도도 아닌 인도를 덮친 사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한 승용차가 갑자기 오른쪽 도로 경계석을 들이박더니 중앙선을 넘어서서 맞은편 인도를 덮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인도를 걸었을 것으로 보이는 10에서 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는데 그중 초등학교 4학년생 배승아 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이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대부분 무단횡단,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이곳에만 펜스가 없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배승아 양입니다. 우리 승아 보세요. 우리 승아 보십시오. 여러분, 승아. 9살이에요, 9살. 9살입니다, 9살. 정말 어쩌다가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장윤정 변호사님, 저 운전자는 뭐 하는 인간인가? 저 인간 뭡니까, 저거? 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차를 8km가량 운전을 했고 경찰은 운전자 박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낮 12시 반경 모임이 있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 방 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고 그 후 정신이 없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 뚫린 입이라고 그거에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병 정도 맞았으니까 어쩌라고요? 선처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9살 꽃다운 아이 진짜 채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해놓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 다 다치게 해놓고 뭐라고요?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지금 그게 뚫린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이거 지금?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지금? 최정아 기자님. 네. 사실 이 운전자가 소주 반병을 마셨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론 이 시간에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분노할 포인트인데 이 운전자요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승아 양의 오빠 배모 씨는요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운전자가 거의 하루 이틀 동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사가 힘들 정도로 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듣기로는 사고 다음날 오전까지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인근 상인이 있습니다. 이 상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차에서 운전자를 뺐대요. 근데 그 순간 운전자의 표정이 이 정도 큰 사고를 냈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미안해하고 놀라야 되는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정이 없이 그냥
정말 술 많이 마신 사람의 표정이었다라고 말을 해서 대중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유족한테 사과는 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유족분들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까? 왜 가서 사과하지 않아요? 왜? 사과하러 갔다가 혹시 몰매 맞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겁나요? 그게 겁나는 인간이 이런 짓을 저질러요? 9살짜리 채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남의 집 귀한 아이를 저 세상으로 가게 해놓고 보내놓고 그 몰매 맞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양심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요? 소주 반병을 먹었다는 말을 지금 믿으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8, 면허 취소가 0.08인데 0.108 마셨다는데 반병 마시고, 그리고 사고 다음 날까지 취해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서 반성은커녕 정말 석고대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 잘못도 없고 인도로 가고 있는 아이를 치워가지고 숨지게 했으면 그 아이의 꽃다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자기가 술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생명, 또 그 어린아이만 문제입니까?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를 가슴에 묻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행동이 이게 지금? 그랬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다 고백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그날 낮에 뭐 조금 반병 마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취해서 조사를 못 받을 정도가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유가족 앞에 정말 석고대죄를 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잘못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낮에 반병 마셨다고 이렇게 변명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이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고요. 안타깝게 그 소중한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동이에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 주변에 정말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면허 취소죠. 0.8 이상이면 되니까 당연히 면허는 취소됩니다. 본래 뭐 그 정도 사고 낼 정도면은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을 테죠. 예. 술 마신 장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들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 우리 배승아 양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금 황망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자예요. 전 드네들을 다니는 배승아입니다. 한번 바쁘면 맞추가 없어요. 전수자예요. 네, 승아가 5월 21일 날에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첫 만 나이로 10대가 되는 나이인데 승아가 이제 돌아오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더 놀고 싶다고 한 15분 전쯤에 이제 더 놀면 안 되냐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꿈이 되게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이쁘기도 하고. (5월 21일이) 우리 승아 양의 10번째 생일인데,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방금 목소리를 들으신 분이요, 이 승아 양의 친오빠입니다. 15살 차이 나는 친오빠인데요.
저도 막내 남동생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알지만 이 집안의 막둥이는 정말 사랑으로 크거든요. 근데 이 오빠 배 씨가 또 이 사이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해요. 승아 양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알고 보니 자신의 생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애가 각별한 남매였다고 하고요. 이 오빠 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아의 소원이 자기 침대를 갖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침대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 승아의 10번째 생일인 5월 21일에 이 침대를 사주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참변을 당해서 더욱 목소리가 더욱 안 좋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9살 승아 양의 꿈,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는데 끼가 굉장히 많아서 꿈이 많은 동생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한 봉지를 또 사면 자신은 한두 개만 먹고 나머지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다 친구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사랑을 굉장히 나눠줄 줄 아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다라고 말을 해서 더욱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냈잖아요. 당신의 그 악마 같은 음주운전 행위가. 그런데요, 승아 오빠랑 15살 차이 늦둥이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 해놓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늘어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우리 승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비트 다케시라는 일본의 작가 겸 감독이 한 말에 저 너무 공감하는데, 살인은 1명이든 5,000명이든 모두 다 연쇄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아 양 1명이 살인당한 게 아니고요. 그 가족, 지인들도 거의 살인을 당한 만큼 아픔과 고통이 컸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승아 양의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승아 양에게 꽃다발이라든가 장난감 이런 걸 또 놔뒀고요. 친구가 쓴 것으로 보여지는 편지에는 천국에서 행복하고 거기서도 행복하게 지내라고. 얼마나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소주 반병이라고 주장하는 그분은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악마 같은 인간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실까요? 승진 유가족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좌회전을 심정이 하셨던데. 어떠신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아이들 드립니다. 쳤을 때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가속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박성래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저 인간은 받게 됩니까? 경찰은 운전자를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가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이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든 위험운전 치사든 모두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운전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린다.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속했던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린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실어증, 뇌수술 등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일으켰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단일 교통사고로는 가장 큰 형량이 선고될 만한 사건인데 어떤 형이 선고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문 교수님. 예. 이 가해자의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여쭤볼게요. 사고 당일 낮 12시 반쯤 모임이 있어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 지금 반병 정도 마신 거 그거는 논에 치고 지금 모임이 있어서 마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모임에서 이 인간이 술을 먹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그 인간들은 그 같이 모임 참석한 사람 뭡니까? 같이 진짜 이 범죄에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렸어야죠. 운전대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서라도 안 된다. 당신 지금 술 먹었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어떡하냐?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말리고 대리를 부르든 아니면 버스 타고 가라고 하든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걸 가만 놔두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공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려고 나서는 순간 그걸 막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음주운전은 그 차가 흉기예요. 돌아다니는 흉기. 그리고 그 안 말렸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친척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가 이런 경각심을 갖고 같이 술 먹는 사람 중에 혹시나 운전대 잡으려고 하면 못 잡게 막아야 돼요. 그게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고 내 지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흉기를 가지고 어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반성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막고 미리 못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이 가해자는 이르면 오늘중으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거. 이 사람 혹시 구속되면요, 그날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가해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승아 장례식장에 갈 엄두가 안 나면 장례식 끝나고라도 꼭 찾아가세요. 석고대죄하세요. 봉변 당할까 겁내지 말고 가서 봉변 당하도록 가세요. 사과하세요. 유족한테 정말 엎드려 비세요. 절하세요. 그게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더는 기릴 거라고 믿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